오늘은 자회사 메가터치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TSE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TSE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제품 등 이런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 장비로 프로브 카드, 테스트 소켓 등을 제조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 비중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이 약 65%로 가장 많고요. 프로브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소켓 등, 그다음에 전자제품 검사 장비로 약 24.2% 등을 하고 있습니다. TS의 연결 회사로는 타이거 일렉이라는 회사하고 메가터치가 있고요. 연결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LDT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일렉하고 LDT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당사의 특징은 이러한 계열사들을 통해서 수직 계열화를 해서 일단은 이런 반도체 시장이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빠른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연결 기준으로는 메가터치 매출액 약 1,700억이고요. 타이거 일렉이 약 400억대, 메가터치가 약 344억입니다. 지배회사인 TS의 주요 제품만 보겠습니다. 프로브 카드, 인터페이스 보드, 테스트 소켓, OLED 검사 장비 등이고요. 그중에 프로브 카드가 40%로 가장 높고요. 인터페이스 보드가 35%, 테스트 소켓이 17% 등입니다. 그림은 참고로 보시고요. TS의 주요 거래처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고요. 보면 프로브 카드는 SK하이닉스, 삼성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보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죠? 이렇게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수직 계열화 얘기했었는데 보드용 타이거렉이 이제 주로 PCB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TSE가 있죠. TSE 있고 TSE. 그러니까 타이거일렉이 TSE에 요것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메가터치도 TSE에 이런 것들을 납품해서 자회사들로부터 납품받은 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음 TS의 주요 경쟁사는요. 뭐 회사들 뭐 다 모르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회사 ISC, 그리고 리노공업, 이 주 경쟁사입니다. 뭐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SC하고 리노공업하고, 리노공업은 지난번에 한번 분석 올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 거기도 프로브카드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주요 경쟁사를 잠깐 비교하면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출처가 신한투자증권 11월 15일 날 나왔던 보고서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보면 리노공업이 PER 19배, PBR은 4.7배, 그리고 ROE도 26%. 굉장히 높죠. 프리미엄도 많이 받고 있는 회사가 리노공업이고요. TSE는 상대적으로 PER은 7배, PBR은 1.5배, ROE는 23%. 그래서 비교적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TSE가 상당히 프리미엄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ISC는 그 중간 정도 한다고 보이고요. 매출, 이익, 자본도 보겠습니다. TSE 최근 10년 동안 매출을 보면 2010년에 1,000억 정도였고요. 그 이후에 뭐 1,000억 밑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 있고,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은. 그리고 현재 올해 2022년도 약 3,400억 얘기 나올 것 같고요. 작년에 3,000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 3배 정도 매출 성장이 있었고요. 연평균으로는 약 10% 정도 성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상승이 가파른 게 아니라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라서 내년도에는 약 3,600억 안 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 정도 성장. 그래서 내년이 아니죠. 2023년 올해죠. 올해 성장이 둔화된 게 좀 아쉽지만, 마치 SK하이닉스가 올해 적자 크게 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고요. 반도체 시황 전체가 지금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요것도 뭐 예상은 좋게 보지만 사실 이 정도 숫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실제는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도 좀 더 다이내믹하긴 한데 보면 2010년 이후에 이렇게 크게 역성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2016년에 적자가 났죠. 이때 이후로 이익이 다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후 200억대 수준이 고점으로 영업이익이 했고 2019년도를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400억대로 2배 증가했죠. 이주는 숫자 나중에 보십시오. 2020년부터 영업이익이 2배 늘어났고 500억, 600억 이렇게 올해까지 작년까지 성장을 보였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이것도 2023년 올해 성장률이 큰 폭으로 좀 둔화되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뭐 8만 9천 원대에서 그죠? 3만 원, 4만 원까지 떨어진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이겠죠. 미리 선반영됐다고 보면 꼭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이제 숫자를 보는 이유는 요걸 참고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올해는 성장은 둔화될 것이다. 또는 역성장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각오는 하셔야죠. 대차 대조표입니다. 유동자산, 현금자산 400억이고요. 유동자산 2,400억, 비유동자산 1,900억. 부채가 매우 적습니다. 880억. 부채비율이 25%밖에 안 되죠. 자기자본 3,490억에 PBR 1.2배입니다. 아까 리노공업이 거의 4배 이상 되니까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싸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청산가치도 한번 계산해 봤는데 15,600원으로 보통 우리 이런 성장주들은 청산가치를 거의 계산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되게 싸다고 생각됩니다. 배당은 뭐 크게 고려될 사항은 아니고요. 환율은 그냥 참고로 이 회사가 보니까 수출 비중이 약 50%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환율이 하락 시에는 약 88억 정도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부분 단점입니다. 지금 현재 환율은 떨어지고 있죠. 최근 증권사 보고서 하나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11월 15일자 보고서고요. 3분기 실적 부진한 사유하고 그다음에 대신에 2023년 올해 긍정적인 이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20% 감소했죠. 주요 이유는 프로브카드 단가가 떨어졌고 특히 소켓 판매가 부진했다. 이 소켓이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대신에 이 소켓 판매는 올해로 이연되면서 작년 3분기였으니까 이연되면서 2023년에는 매출이 증가하고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전체 내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2023년 좋아질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465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4496억입니다. 이 회사가 매출액이 3000억대, 자기 자본이 3400억대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다고 보이기도 하네요. 그죠? 기존에 우리가 고영이나 아니면 리노공업 분석할 때 보니까 굉장히 프리미엄들을 받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굉장히 싸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유가 있겠죠. 외국인 지분이 매우 낮습니다. 일단 주가 최근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22년 5월에 89,000원이었고요. 지금까지 54%나 급락을 한 반토막 난 거죠. 그리고 바닥은 1월 달에 32,95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장 바닥이 여기 9월 말 10월 초에 했던 것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통 이런 변곡점들이 주요 지지선이고 저항선인데요. 이게 가파르게 깨졌던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고민은 못 해봤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황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겠죠. 9월 말 급락했을 때. 그리고 그래서 요 변곡점 부분이 55,000원에서 6만원 요 부분인데요. 요 가격대가 개인적으로는 올라온다면 주요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은 TSE는 2011년도 1월에 상장했고요. 그해 4월에 무상자 200% 하면서 뭐 자본 변동은 그때 있었고요. 그 이후는 주식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 회사는 보니까 계속 꾸준히 2만원대를 못 넘기고 있었고요. 2020년 팬데믹 때 급락하고 3월이었죠. 그 이후에 올라오면서 뚫고 나갔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까 제가 영업이익 차트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요때까지 약 200억대 수준이었고요. 2020년도에 400억으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의 성장과 함께 주가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작년 올해 22년이죠. 22년에 600억까지 숫자가 나오고 2023년에도 6에서 7까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주가는 좀 더 빠르게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9,000원은 좀 과하게 올라갔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게 6만 원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익이 3배 증가해 있으니까. 그죠? 야, 이익이 다시 감소하지 않는다면 뭐 이익이 다시 크게 준다면은 뭐 할 말은 없겠죠. 월봉 받고 잠시만요. 예.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최고점 89,000원이었던 22년 5월 26일 이후로만 수급 체크를 했더니 외국인이 약 101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이 회사 주식수가 1100만 주 정도거든요. 거의 10%를 매도한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 보유는 5%니까 약 15%까지 지분이 늘어났다가 그죠? 계속 팔아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은 약 뭐 4만 주니까 뭐 큰 비중은 아니었던 것 같고 많이 팔았다 다시 산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는 권상준 회장이고요. 21.23%. 좀 특이한 게 2대 주주하고 3대 주주가 다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초로 씨가 18.15%, 그리고 오창수 대표가 0.85%, 이 두 명이 공동 대표입니다. 그리고 전체 지분의 5% 이상 보유한 사람은 최대 주주인 권상준 씨, 그다음 김철호 씨 대표이사, 그다음에 권유영 씨. 권유영 씨 여기 있네요. 이분은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이 5% 이상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많으니까 권상준 회장 이제 회장인 것 같아요. 그죠? 자회사 메가터치만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 메가터치는 앞에서 저도 언급했었는데요. 일단 TSE가 지분 76.74%를 보유한 자회사고요. 현재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 76.74% 이외에 나머지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조성한 중국 벤처펀드가 보유 중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 전체 매출이 지금 3분기 누적으로 약 2,500억이었는데 그중에 약 344억이 메가터치 매출이고요. 전체 연결 매출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 보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리노공업 같이 이런 핀들을 만드는 회사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 배터리 핀이라는 거는 보니까 매출이 2020년에 58억에서 21년에 100억, 그리고 22년 3분기까지 각각 3분기 누적으로 비교한 겁니다. 연간이 아니고 3분기 누적으로 132억. 성장이 눈에 띄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 결정적인 거는 이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올해나 내년에 아마 올해겠죠. 올해 추진하겠죠. 추진하면 이걸로 인해서 뭐 약간 기대감이 지금 TSE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TSE는 ISC, 리노공업과 비슷한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자회사들과 함께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빠른 납기 일정을 소화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노공업이 영업이익률이 40%인데요. 당사는 19% 수준이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리노공업이 약 46% 투자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TSE는 5%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리노공업이 같은 동종업계라면 탑티어가 되는 거죠. 리노공업이. 그럼 TSE는 상대적인 투자가 굉장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그래서 한 종목에만 투자해야 한다면 리노공업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TSE를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거나 아니면 뭐 현재 수준에서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회사 메가터치 상장 이슈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이 200억대 약 2만원 하던 주식이 89,000원은 과하지만 약 600억대 이상이 나와준다면 6만원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가 수준이 부채 비율이나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주가가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황이 지금 매우 안 좋잖아요. 현재 수준에서 주가는 충분히 낮게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만약 이 회사에 투자한다면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의 추세 등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회사 상장도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반도체 시황이 많이 좋아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가 이상으로 오버슈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